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선물 옵션 글로벌 시장 시황 및 주식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계속 지금 악재가 몇 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러시아가 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술 핵을 포함한 핵을 과연 쓰느냐 이게 이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단기적으로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은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0.75나 줄인다 하더라도 0.5의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뭐 1%포인트의 그 울트라 스텝은 쉽지 않다. 그리고 올해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내년 1분기 정도에서는 바닥을 확인하고 좀 상승 전환을 할 수 있지 않나. 특별하게 지금 악재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뭐 호재는 아니고, 호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악재가 나왔다는 거. 코로나 이후로다가 지속적으로 뭐 좋은 소식은 없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9월달 그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에서 4, 4분기에도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다. 그 의외로 11월 달까지 크게 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베어마켓 지난번에 랠리 같은 그런 랠리를 한 번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할 때는 한 1분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를 갖다 어느 정도 올려놔야지만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안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전부터 제가 우려했던 거는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서도 물가가 잡히지 않았을 때, 그때는 경기 침체가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에 뭐 휴전을 한다든지, 전쟁이 완전히 끝난다든지, 뭐 그런 호재가 있어가지고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든지 어떤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9월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선행 지수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12월까지도 엄청나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나 뭐 고용 지표, 뭐 실업자 증가,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12월까지는 뭐 기업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의 비슷해요. 이 부분은, 이 바닥이 거의 공교롭게 거의 쌍바닥을 크게 형성을 하면서 지금 상승 시도를 노리고 있는 거지, 이게 완전한 상승은 아니에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32,500 이상을 돌파해야지만, 32,252 정도 최소한 여기를 돌파하고 33,000대가 가야지, 가서 여기서 횡보를 했을 때가 그래도 좀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장대 양봉이 가끔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지지부진해요. 그리고선 또 오래간만에 또 금요일 날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완전한 상승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차트는 거의 비슷한데 좀 미약하죠. 미약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쌍바닥, 이게 엉덩이를 쳐든 쌍바닥이 사실은 가게 되면 강력하게 가는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2270에서 2290 사이 이 두 라인, 그때 주식도 마찬가지면 이게 저항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질 때가, 그래도 그 다음에는 2400, 2500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사실은 2400대나 2500대가 오히려 더 큰 저항대가 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2400 안에 20, 그 다음에 2500. 이 부분이 내년 뭐 1분기도 2분기도 넘을 때가, 그때가 오히려 이제 상승 랠리를 갈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갭상승을 하는데, 그거를 지켜지느냐 아니면은 또다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이 나오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호재가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꾸준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선물 같은 경우도 야간 시장에서는 280을 일시적으로 깼었어요. 깼다가 바로 올라갔죠. 바로 올라가는 거는 쌍바닥보다는
볼 수가 있다. 280을 살짝 이탈했다가 그날 바로 밑꼬리 달고 올라가면은 쌍바닥으로 보통 봐주기 때문에 주간에는 아직 이탈을 안 했어요. 이탈을 안 했고 만약에 밀리더라도 1차적으로는 280이나 280의 선물이 지지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린다.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한 이 정도에서 요 빨간 라인을 일단 돌파해야 된다. 이게 코스피아 업종하고 비슷하죠. 일단 296에서 300 한 이 정도 되는 이 라인을 돌파했을 때 돌파해서 여기서 횡보를 해야죠.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 자리를 지켜지고 280일 지켜주고 횡보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오래될수록 오래됐다가 여기를 돌파할 때는 좀 크게 가요. 크게 갈 수가 있어요. 횡보한 만큼 횡보한 날짜만큼 크게 갈 수가 있는데 반대로 가다 저항받고 밀리면은 또 한 번 바닥 확인을 하러 삼중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수급은 변동성 클 때도 선물 수급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웹도덕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지만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 4,500억 매수를 하고 마감을 했는데 뭐 기관, 뭐 금융투자, 뭐 개인 열심히 팔아도 외국인들이 주포로 있을 때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 결집력이 좋은 것 같아요. 콜옵션들 매수하고 있고 개인만 열심히 또 반대로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어요. 개인들은 늘 거꾸로 간다는 거.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옵션은 뭐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등 가격이 이제 가격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1점대에서 3점대 295에서 305 정도 300 한 2.5 정도 이 정도 개인들은 매매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죽을 때는 바로바로 위로 올려줘야 돼요. 위로 올려줘야지. 그거 빠지고 있는데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늘 말씀하시는 대로 거의 휴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0.01 가면은 거의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휴지가 다 됩니다. 휴지가. 그래서 항상 그 어디서 어떤 가격대를 매매를 할 것인가. 풋옵션도 마찬가지예요. 한 270에서부터 한 3점대 282.5. 근데 개파락 계속 뚝 떨어진다. 일단은 1.0 이하로는 지금은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0 이하로다가 뭐 0.8이라든지 0.5, 0.3이 크게 터지는 거는 0.18, 0.3이 여기서 많이 터진다고 말씀드리지만은 변동성이 있을 때는 순식간으로 뭐 5배, 10배 가가지고 500%, 1000% 터져가지고 그 뭐 행사가 근처까지 가면은 가격이 높아지지만 프리미엄이 죽일 때는 무조건 가급적이면은 1점대 밑에는 움직여도 조금밖에 20, 3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점대에서 한 3점대 그 정도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분할 매수를 뭐 한 3번, 5번에 해라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번, 30번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 아직까지는 내년 한 1분기까지 그렇게 분할로다가 꾸준하게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졌을 때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계좌가 파란색이었다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베팅 찬스다. 그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꾸준하게 그렇게 모아갈 때. 그래서 그 중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은 거, 요즘 같은 안 좋은 시기에도 괜찮은 거, 4, 5일 정도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요즘 시장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여기 거의 뭐 쌍바닥을 만들고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금요일 날은 6.45%가 올라갔어요. 뭐 괜찮게 올라갔죠. 괜찮게 올라갔고 중요한 건 이 저항선이다. 여기를 뚫냐 못 뚫냐. 뚫었을 때는 이제 한 뭐 60한 7, 8만 원도 벌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요 거의 삼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뚫지 못하고 딱 세 번 걸렸네요. 3번이면 홈마문드 이사의 3산에 해당된다. 3천이면 바닥이 3번이면 또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천장이 3번이면 또 크게 하락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돌파했을 때 주봉상으로 그 다음에는 뭐 거의 중기로 보면은 뭐 한 1차적으로는 한 67, 8만원 그 다음에는
뭐 70만 4, 5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분할 매수했을 때 나중에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삼성 SDI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조금 더 눌리더라도 지금 분위기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넉넉하게 63만 8천 원을 돌파하냐 못하냐. 돌파했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더 갈 수가 있다. 삼성전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대표주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 나쁘지가 않다.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요 동그라미 자리가 1차 저항선 여기를 뚫어줬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만 8천 원으로 보면 돼요. 여기를 돌파했을 때 한 6만 원, 그 다음에 6만 2천 원. 그러니까 6만 2천 원 이상으로 돌파됐을 때는 이제 시세가 상당히 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여기가 됐든 이 부분이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20번 30번에 꾸준하게 나눠서 전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매수해서 가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갖다가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은 목표죠. 전술은 그때그때의 작전이고. 자,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상은 그게 좋지가 않지만은 또 반등할 시기가 됐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년간 2,000원을 바닥으로 해갖고 지금 10년간 3,000원, 4,000원대 여기가 지지가 되면, 근데 1차는 여기서 개파락한 자리, 밑꼬리가 아니라 이 정도에서 개파락한 자리가 17만 5천 원짜리예요. 여기를 일단은 터치를 하고 내려오더라도 터치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부분에서 또 항상 이걸 지난 다음에 치는 게 없죠. 미리 쳐놓는데 이 자리를 터치를 하고 내려왔다가 여기를 결국은 돌파를 해야 되고, 진하게 친 라인 18만 원을 돌파했을 때가 그다음에 진짜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아직까지 주식은 분위기도 그렇고 뭐 적극적으로 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뭐 단타가 났죠. 삼천리는 그전에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100% 이상을 뭐 단기적으로 무섭게 올라갔죠. 무섭게 올라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 윗꼬리,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또 여기서 팔면 또 올라가고 또 밀리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 터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전에 일단은 3분의 2 정도 파는 게 좋다. 그리고 눌렸을 때 한 번 사고 많이 올랐다면 또 팔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여기죠. 이 고점과 눌렸는데 눌리고 상승 시도를 하는데 이 고점을 못 넘어갔어요. 지금 이런 경우에 이 사선 라인을 그 다음에도 돌파를 못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26만원, 그 다음에는 뭐 한 24만원, 2만원 단위로, 그 다음에는 22만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크게 안 밀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이 사선 라인을 돌파했을 때, 돌파하고 30만원을 돌파했을 때는 정말 이런 종목은 4, 50만원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쉬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도 지금 한 일주일하고 그 다음 월요일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도 뭐 다음 달 11월 12월 워낙 글로벌 시장 전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주식 시장도 당연히 좋지가 않죠. 그래서 뭐 곧버스 하신 분들이나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거나 하여튼 개인들이 사면 안 올라가고 안 떨어져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외국인의 편승을 하되 한꺼번에 물량을 싣지 말고 표시 안 나게 조금씩 실어가면서 수급을 꼭 체크하시면서, 주식이든 특히 파생은 수급을 안 보고 뭐 다른 걸로 돈을 벌었다, 그건 거의 다 거짓말이거나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수급을 꼭 체크를 하면서 급하게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몇 번을 하든 오히려 노렸다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 매매를 스캘핑 식으로다가 어쩌다가 스캘핑을 뭐 연습하듯이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갖고 뭐 몇십만 원 벌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데, 늘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거는 거의 다 믿을 수가 없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단기에 뭐 얼마 벌었다 이런 근거가 없어요. 거의 다 근거가 없는 얘기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뭐 자세하게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인데 또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또 남은 한 주일 매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